안녕하세요. 포켓매거진의 포마입니다. 1년 만에 돌아왔네요. 아이폰 XS를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 1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원래 숫자 시리즈와 S 시리즈로 나눠집니다. 숫자 시리즈에서는 외형적인 변화와 하드웨어적인 기능의 추가를, S 시리즈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성능 변화와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를 올리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죠. 그렇다 보니 아이폰 XS의 경우 아이폰 X과 외부적인 디자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색상이 같은 모델이라면 두 가지 제품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비슷한 쌍둥이 같은 제품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졌고 하단의 스피커, 마이크, 라이팅 단자의 위치도 약간 변경됐죠. 제품 하단에 안테나가 하나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미세한 차이 덕분에 우리는 아이폰 XS만을 위한 케이스를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아이폰 X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죠. 아이폰 XS의 카메라는 아이폰 X에 비해서 분명히 강화되었고, 저처럼 유튜브를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메인으로 사용해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능이 어떻게 되었든 카메라는 여전히 툭 튀어나와 있고, 케이스가 없다면 평평한 바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미국에선 이제 꽤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애플페이는 여전히 한국에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앞으로 대체 몇 년이 지나야 들어올까요? 개인적으로 애플페이가 안 된다면 교통카드만이라도 좀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XS와 XS 맥스가 애플 공식 사이트에 등록되면서 익스프레스 카드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긴 한데, 제발 좀 가능해졌으면 좋겠네요. 이건 진짜 팀쿡이 좀 혼나야 됩니다. 사실 제품의 가격 설정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전략이고 선택이니까 좀 비싸게 판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욕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아이폰은 배터리 총량이 아이폰 6 이전의 제품들에 비해서 분명히 많이 커졌고, 그로 인한 배터리 충전 시간의 변화가 생겼음에도 스마트폰의 가격만 올리고 충전기는 계속 낮은 출력으로 넣어준다는 건 정말 옹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추가 충전기를 돈 주고 사란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너무 얄미워요. 아이폰은 나올 때마다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충전 게이트와 안테나 게이트인데요. 충전 게이트는 제품의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지 않는 버그를 이야기하고요. 안테나 게이트는 아이폰 XS가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신호 감도가 유독 떨어지고 속도가 부족하게 측정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는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증상 설명을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논란도 있구나 하고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은 모바일 기기에서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하고 맥북 기기에서는 USB-C 타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북과 아이폰을 동시에 구입했다고 했을 때 두 기기를 연결하려면 별도의 어댑터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본인들의 제품끼리조차 호환이 되지 않는 애플의 단호함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페이스 아이디는 손에 땀이 많은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혁명과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적응되기 시작하면 터치 아이디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누워있거나 엎드려있거나 책상 아래서 스마트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한 인증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앱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말이겠죠? 아이폰 X이 처음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에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00만원의 벽을 한방에 깨어버린 무려 142만원부터라는 가격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이폰 X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페이스 아이디와 처음 보는 디자인의 디스플레이는 좀 더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아이폰 X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하지만 우린 벌써 1년 동안 아이폰 X를 질리도록 받고 페이스 아이디와 노치 디자인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는 이상 아이폰 XS의 가격은 아이폰 X보다 더 비싸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아이폰이니까요. 과거에는 아이폰이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분명한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드로이드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아이폰도 안드로이드만큼 수많은 기능이 추가되면서 두 OS 간의 차이가 많이 좁혀져 버렸죠. 어떤 게 더 좋은가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을 정도죠. 얼마든지 더 가성비 좋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아이폰 X이 단종되면서 재고를 가지고 있던 리테일 샵들은 아이폰 X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가격대가 확립되진 않았지만 아이폰 XS보다 20만원 또는 30만원 정도만 저렴하게 판매가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애플은 일반적인 기기에 대해서는 월드 워런티를 보증하지만 아이폰에 대해서는 로컬 워런티만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판단한 기준이 바로 모델명인데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의 제품 그리고 일본에서의 제품 중에 모델명 맞는 걸 사오면은 한국에서 리퍼도 받고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요. 지금은 모델명이 바뀌면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에이스를 받으려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대만, 호주 이런 곳에서 제품을 구해 와야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직구가 어렵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의 성능이 정말 꽤 많이 향상됐습니다. 특히 역광의 상황이나 빛이 애매하게 적은 상황에서 순간적인 움직임을 포착할 때 이전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바로 체감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후에 심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인물 모드는 이전보다 더 자연스러워졌고 그 처리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활용도가 훨씬 많아진 거죠. 하지만 결국 찍을 대상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또 음식 사진이나 꽃 사진 같은 거 찍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폰 XS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12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아이폰 XS를 구매해야만 하는 이유 12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